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임성이라고 하고요. 완주에 살은 지는 6년 정도 됐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이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육통합이라고 하는 의미는 저는 이제 교실 수업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교실에 있는 아이들, 만나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통합적으로 어떤 사안을 볼 것인가, 이제 이런 차원에서의 통합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아이를 만나는 과정에 이 아이가 겪을 수 있는 어떤 상황, 사태, 현상,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통합적으로 공동으로 대응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지역에 있는 완주군 또는 완주교육청, 또 저의 기관도 추가되겠죠. 그 외에 완주에 있는 다양한 교육의 유관 기관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연대 협력해서 교육이라는 화두로 같이 협력하고 통합할 거냐, 이런 문제도 이제 같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역적인 요구에서라기보다 여기는 단체장의 의지가 조금 훨씬 셌었고요. 그래서 지역에 왔을 때 지역민, 즉 학부모들의 저항이 상당히 있었죠. 그 저항의 일차적인 저에게 제기했던 의문이 뭐였냐면 당신은 지역에 살지 않고 지역을 알지 못하는데 당신이 지역에 교육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물었을 때 당연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취소할 것인가가 일차적 과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아마 자료에도 크게 뭐 차이가 없을 텐데요. 890명 정도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밀착적으로 그들을 만나면서 지역에 대한 압축 파일적 이해? 이렇게 하면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만나면서 지역을 이제 알아갔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의 방식인데 그게 이제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선택을 절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길지만 제가 만난 여기 완주의 지자체장은 상당한 미래 통찰력을 갖고 계셨어요. 이제 그게 뭔가 하면 향후 미래에 올 세상이 인구가 굉장히 급격히 줄어들 거라는 거, 인구 절벽 시기가 올 거라는 거 하고, 그리고 우리 미래에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이 인공지능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큰 통찰력이 있다고 느꼈고요. 교육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가 가늠하기 좀 어려웠지만 그 두 가지 키워드만으로도 저를 설득해내기에 충분했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매료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놀라운 통찰력이었다고 당시 제가 그렇게 상기돼요. 대단한 통찰력이다. 지자체장이 저런 통찰력을 가졌다면 이 지역에 뭐지? 그래 노골푸드가 온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사실은 교육의 예산의 합리적 사용과 조정을 요청을 하셨는데 완주군청 안에 읍면 또는 여기 실과소 안에 예산이 너무나 난립돼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교육청까지 갈 것도 없다.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쓸 수 있게 좀 해주라라는 이제 제안이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관심이 가는 흥미로운 제안이었어요. 들어서 봤는데 처음 브리핑하고 보이콧 당했어요. 쉽지 않다고 판단했고 제가 있었던 지역과 상당히 환경적으로 좀 많이 달랐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 찰나에 완주에 이제 저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교육 운동을 했던 이제 선생님들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 학교가 그때 당시에 교실 붕괴에 준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수업을 열어줄 테니 한번 학교를 좀 잘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이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 그 과정에 과제, 소위 말하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의 방향선회가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단체장이 흔쾌히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방향을 전환하게 된 계기였죠. 그래서 교육 예산의 합리적 사용과 조정에서 실제로 학교 현장, 교육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탐색하고 조사하는 대로 방향선회가 사실 된 겁니다. 사실 이제 당시에 그 학교 세 분의 교사의 제안은 완주군과 합의되기 전에 제안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
그 합의하는 과정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 단체장의 의지도 컸지만 이 지역에 대한 교육적인 논의를 내면적으로는 중간지원 조직에 관한 고민을 이미 설계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가시적으로 세워야 하는 명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된 건데 그 과정에 만난 이제 학부모가 이제 890명이 넘는 것이죠. 엄청난 양이었어요. 사실 지금도 다 풀지 못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향후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 자료 저는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는 10분의 1도 좀 쓰지 않은 정도만 정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연구를 시작하는 과정에 저희가 이제 직면하게 된 게 지역의 그 상담복지지원센터와 우리의 색깔이 비슷하잖아. 뭐 이런 논란. 드림스타트는 뭐지? 이런 논란. 지역아동센터는 뭐지? 이런 논란. 그 다음에 완주에 이제 모든 지역에 다 있습니다만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하는 저소득층 지원 그 복지지원 체계가 있어요. 근데 도대체 이런 것들은 그러면 뭐고 또 하나를 옥상으로 얹겠다는 거야? 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논의하는 합의 과정에서 상담복지지원센터는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상담 체계가 이다라는 거. 그래서 학교 밖 아이들은 그들이 책임진다. 뭐 이런 정리.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방과 후에 돌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 밖 돌봄이죠. 이제 그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드림스타트는 12세 이하만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러면 12세 이하면 초등을 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희망복지지원단의 저소득층은 가족 체계를 지원하는 체계라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중복인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보편적 교육으로 갈 수 있는 타깃이 명확해지게 되죠. 그 합의 과정에 이제 그 학교의 지원, 일반적 보편적 아이들을 지원하겠다는 타깃이 아주 명확해졌어요. 그때 당시에. 그 보고서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적 공헌이라고 하는 그 보고서인데요. 그 보고서의 후면에 가면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 이제 그 타깃이 지어지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중간지원 조직, 뭐 교육통합에 관한 이름은 세우지 않았지만 가안으로 어쨌든 가칭 교육통합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이미 연구 초기 때부터 6개월 정도 논의 과정에 이미 설계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논의됐던 것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스러운 중간지원 조직은 뭐야? 완주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라고 하는 로컬 푸드에 준하는 3년에 걸친 중간지원 조직의 경험이 이미 기라성처럼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에 관한 그 중간지원 조직은 뭐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했던 그 연구진들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럼 우리 사회는 어떤 잣대로 이 조직을 보는가 이렇게 봤을 때 대체적으로 기능적으로 본다는 거죠. 이 기능으로 본다는 것은 쓰임을 본다는 거고 쓰임을 본다는 것은 그 효과성이 뭐지? 그래서 결국은 투자 대비 효과의 인풋 아웃풋을 본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런 사회적 잣대가 상당히 팽배해 있죠. 하지만 우리다운 거라고 하는 건 의미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다 본질적으로 내면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주스러운 중간지원 가치는 뭘까? 근데 당시에 저희도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성남이 뜰 때 교육청 지자체를 한 사람씩 배치해서 교육을 끌어나가는 뭐 중간 역할 정도 이 정도 그림을 그렸다가 이걸 운영하면서 그게 아닐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실은 이제 완주스럽다라고 하는 거에서 보면 그 중간 지원 조직의 다음 안에 보면 사실 이 다음에 어떤 걸 담을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의 의미도 행정청과 지원청, 중간지원 조직, 그 여타 유관기관의 연대 협력의 의미로 보면 행정 안에서의 유기적 시스템의 행정적인 그 카르텔 하나.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중간지원 조직은 왜 하지? 누구를 위해 하지? 라고 했을 때 그 누구와 왜 하지의 핵심은 저는 교수자와 학습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교수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핵심은 학습자다. 그게 이제 학생이라고 보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결론은 그 중간지원 그 다음의 핵심은 학생이 주도하는 수업은 그럼 뭔가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갔을 때 그러면 이것들이 마을과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2015 개정교육과는 지금 그걸 다루고 있거든요. 그럼 마을이 어떻게 담겨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카르텔로 보면 완주의 특성은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간지원 조직을 보는데 저희의 다른 지역과 제가 지금 한 20몇 개 지역을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보면 저희가 갖는 특성은 사소하지만
굉장히 연구하려는 것과 실천을 병행하고 있는 것들이 아마 조금 특이한 차이점이 아닐까. 완주스러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이 지역을 왔는데 저는 이제 이 지역에 오기 전에 제 지역에 있을 때도 그 지역에 적응하는 그 지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시간과 그 여건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완주에 왔을 때 그들이 저에게 물었던 지역에 살지도 않고 지역도 모르는데 교육을 할 수 있어라는 말은 불편한 말이기는 했으나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어요. 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에게 줬던 그 의문이 저에게 어떻게 왔냐면 너는 정말 이 지역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니? 를 물었던 것 같고요. 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알을 거야? 라고 하는 위치의 문제를 제기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것들이 뭐 지난하게 사실 됐어요. 그게 이제 정식된 거가 2015년 이후에는 그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수없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이제 뼛속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지역별로 이제 만나게 됐는데 교육청의 도움도 받았고 완주군의 도움도 받았고 이제 그 전에 제2지역에서의 지역운동의 경험들이 이 지역에 버틸 수 있는 힘이 됐는데 하나의 사례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고산의 사례인데 고산 지역에 진입을 할 때 고산양이라고 하는 기라성 같은 조직이 있어서 사실은 들어가지 않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 않았고 그런데 다양한 이렇게 민원 제기들이 있었어요. 어떤 민원 제기였냐면 왜 우리 지역은 오지 않나요? 그래서 처음에 한두 번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적당히 웃어 넘겼는데 그게 이제 자꾸 이렇게 횟수가 10번을 넘어가면서는 이게 이제 결과로서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고산 지역에 이제 들어가서 요식행위로 시작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요식행위로 시작한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보게 되는 그래서 고산항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좀 더 깊이 알게 됐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 지역의 원주민과 이주민에 대한 것들을 아주 깊이 있게 인터뷰를 하고 그 고산에 가면 그 고산성당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같이 활동을 했던 신부님이 부임을 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당은 자기 그 종교인들 간 안에 굉장히 관계가 끈끈하기 때문에 그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성당만 10번을 갔어요. 그 신부님이 처음에 3번 올 때는 그러다가 이제 말겠지 했는데 5번, 6번을 넘으니까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접근과 그 공들임, 그 다음에 그 정말 깊이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무지했었고요. 그 안에는 그들에 대한 문화를 우리로 인해서 훼손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나름의 노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문이 닳도록 이제 갔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전달이 돼서 저희에 대한 신뢰로 자리 잡게 됐던 케이스들이 지금 제가 완주에서 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9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기도 하고 위기에 처한 학부모들이 저한테 SS를 청했을 때 제 능력의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면 아이가 그 집을 나갔는데 어떻게 그 나간 아이를 찾아갖고 왔는데 그 다음에 아이하고 소통의 문제 아이가 이제 학교도 안 가고 게임만 하는 형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가 자해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피드백하면서 좋은 사례들이 이제 몇 개 나오면서 그들이 구전으로 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달하면서 그 다음에 신뢰가 좀 더 얹혀지지 않았나. 예, 그래서 조금 더 아낌을 받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학교를 살리는 일은 사실 이제 그 학교를 그 받아들일 때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관리자 집단, 이제 교장 교감을 말하는 건데 관리자 집단하고 교실에 수업하시는 교사 집단 간에 합의된 학교만 받아요.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하는 방식은 조금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이제 수업을 할 때 이제 보편적으로는 교사가 제안한 것을 먼저 받아서 사전 이제 회의를 거쳐서 학교를 방문을 하고 교사의 그 동의가 좀 되는 곳은
수업을 참여 관찰하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교사가 잡아준 주제에다가 재해석을 해서 가는 프로젝트가 있고, 이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존중 딱 좋아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교실 안에서 그 서로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다툼과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니까 학교에서 이제 걱정을 하셔서 어떻게 존중하게 할 건가 이제 이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의제가 들어오면 사전적 의미를 떠나서 과연 이 의미는 뭘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아이들하고 얘기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붙인 건 존중이란 뭘까? 이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런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생명 존중까지 연결이 돼서 아이들하고 이제 합의하는 과정에 인천에 제가 예전에 인천에 잠깐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인천 갱이부리 마을 쪽에 기찻길 옆 작은 학교에 김중미 작가님 계셨던 그 이제 기찻길 옆 작은 학교하고 기찻길 옆 작은 학교에 학생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도드리로 커서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만든 도드리 소위 기찻길 옆 작은 학교의 졸업생인데 새로운 활동가로 성장한 이제 그 도드리가 있는 공간, 그리고 이제 우리 도깨비에 나왔던 한미서점의 인그 도다리 책 서점이 있거든요. 인천에 굉장히 거기가 유명한데 그 도다리의 서점의 사장님이 책을 닦는 분이세요. 책을 그냥 닦는 게 아니라 정말 경이로운 책닦음을 해요. 이제 그 컨셉을 넣고 거기에 이제 인천 모자원에 가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임신을 했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다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는 그 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걸 다루어서 이제 프로젝트를 완성을 하게 되는 과정이죠. 이 과정에 이제 모둠을 짜고 한 모둠의 매개자가 7명을 넘지 않는 아이들하고 이제 그 과정을 만들어 가서 어떻게 그들을 만나고 그 만나는 코스는 이제 합의해서 서로 이제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인터뷰를 하고 어떤 걸 배워오고 또 거기까지 아이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버스를 타서 인천 그 버스 정류장이나 기차역에 내리면 거기서부터 아이들이 이제 걸어서 가든 아이들이 정해진 예산의 한도 내에서 미션을 수행하면서 그들을 만나러 가서 맨 마지막 방점이 인천 모자원에서 같이 동병상련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이 프로젝트 전체로 됐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업을 1년을 동고동락 하는 거예요. 그 깊이가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하기 쉽지 않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생각나는 규현이라는 아이의 사례를 보면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중학교 2학년이 되는 동안에 내 삶에서 이렇게 경이롭고 살떨리고 놀라운 체험은 처음이다. 이걸 이제 영상에서 아이가 밝히거든요. 저는 그 아이한테는 그 말 자체가 교육적으로 엔딩 쳤다고 봐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 아이한테는 이 프로젝트는 해줄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사례들이 한 25~26명이면 최소 이제 5~6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이제 이것이 이제 아이들 주도의 수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중간 지원 조직 다음에서 학교에 들어가는 어려운 학교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것을 하면 모든 학교 폭력이 일소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고민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렇게 하고 어느 날 좋아지지만 또 어떤 날은 불현듯 예전의 습이 튀어나오지요. 그렇지만 그 여운이 감동이 깊을수록 그 습이 서서히 저는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사실 이제 매개자는 보편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한 학교마을 강사를 의미하는데 완주에는 학교마을 강사의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학교 관계자들이 합의한 학교를 질적으로 연구원들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 소위 강사, 학부모 매개자가 있고요. 그것도 학교마을 강사이고요. 또 하나는
가르치는 자와 교수자가 소위 1대1로 자신의 기능적인 것을 교과 연계를 통해 나서 수업 나눔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1명이나 2명 정도가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 수업은 학교의 아이들이 처한 상황을 인터뷰하고 분석하고 조사해서 교사와 협의회를 통해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똑같은 학교망을 가정 안에 양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개자는 몇 가지의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 매개자라는 말이 쉬운 말은 아니에요. 일단은 학교 안에 수업에 집중했을 때는 테이블과 이 그 앞에서 진행하는 메인 매개자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매개자가 될 수 있고요. 테이블 안에 1년 동안 같이 생활하는 이 아이들과 학교와 중간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테이블에 있는 아이들과 저희 센터와 중간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그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요. 교실 수업에서는 다시 이들이 마을로 강사로 나왔을 때는 학교와 마을 사이의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매개는 촉진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배움의 의미, 가르침의 의미, 같이 성장한다는 의미가 총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운동권에서 486의 마지막 끝물인데요.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는 사실은 학교에서 사회에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양성하는 그 조직 체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시민사회도 그게 상당히 있었다가 제가 이제 느끼기에 위기의식을 제가 언제 느꼈냐면 2002년도에 제가 그때 이제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NGO의 메카인 경희대조차도 그 양성 과정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서울 쪽 그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쪽에 제가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쪽과 소통을 해보면 거의 모이지를 않는데요, 활동가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어려움, 구조적 어려움. 그래서 그게 직업적 전환이 되는 상황이 됐어요. 다시 이제 우리 얘기로 들어오면 학부모를 매개자로서 선택하게 된 거는 지역의 문제, 즉 아이들의 어려운 상황을 교사가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오고 있고 교사들도 지금 이 교사라는 그 책임과 소명을 직업적으로 전환한 경향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학부모가 지역에 터하고 살고 있고 또 하나는 학부모가 지역에 터하고 사는데 그들은 이제 이게 삶의 자신의 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아이들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형태의 고민 속에 학부모를 선택하게 된 것이에요. 지금은 현대 25개, 비예산으로 운영되는 게 7개, 그 다음에 이제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게 18개 정도 있거든요. 이제 그것은 매개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초의 인적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마을에서 저희가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학교가 소위 방과 후에 지역에서 아이들을 같이 이제 키워내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전체가 다 건강하게 움직이긴 상당히 어렵지만 그 중에 10개 미만은 그래도 저희의 프로세스에 맞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노력들을 지금 같이 기울여 나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동아리 결산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매개자의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매개자로서 활동하지 않는 분들은 동아리로 편입돼서 활동하기도 하고 또 지역의 유관기관들이 저희한테 컨설팅 받아서 또 지역에 가서 자기 기관에 가서 그걸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학교 마을 교육 과정이거든요, 저희도. 그런데 마을이 어떻게 학교로 가지? 에 대한 의문. 학교는 어떻게 마을로 가지? 무엇이 간다는 것이? 무엇이 온다는 거지? 이제 이런 의문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완주는 다른 곳도 조금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보는데 한 사람이 지닌 기능이 학교에 들어와 있는 점이 그런 경향이 상당히 크다. 그렇다라고 하면 마을을 어떻게 오롯이 학교에 담을 것인가 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그렇게 오롯이 담을 마을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어른들은 마을 교육 공동체를 강조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마을을 별로 안 좋아할까요?
왜 꿈이 건물주고 PC방이 놀이터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예리한 자가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봤을 때 마을에 뭐가 없고 뭐가 있는가? 정말 쭉정이만 남은 마을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에 들게 돼요. 이제 그 과정도 지금 논의 과정에 있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들을 전 여러 형태로 이제 보완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의 마을에 있는 대로에서 마을을 보면 일단 학교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한 개인이 가진 기능 들어가 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마을을 오롯이 담는 방법을 노력해 볼 거냐는 차원에 봤을 때, 저는 이제 저를 중심으로 보면 결국은 제가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며느리이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통합지원센터의 연구원으로 일하는 진로적 지평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민사회 활동도 곁들여 했는데, 시민사회 활동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어떤 지평으로서 아이들과 만날 수 있지? 나는 엄마로서는, 그리고 우리 남편의 부인으로서는 나는 어떤 그 존재의 지평으로 만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봤을 때 결이 다 다르죠.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만난다면, 우리 교수님을 만난다면 지금 교육적으로 만나는 이 지평 안에서 아마 만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설령 안다고 해도 모를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마을에 있는 그 한 사람이 가진 다양한 그 지평들을 결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꽃모를 지금 학교에 드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완주해서 그 기능적인 걸 살아내는 과정에서 본인이 겪었던 경험들을 아이들과 대화하게 하는데, 사전에 아이들에게 재미난 카드를 주고 그 재미난 카드 뽑기를 통해서 그 사람과 만나서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대화를 풀어가는 그런 인터뷰 과정을 설계하기도 하고요. 또는 진로의 특강으로서 이를테면 히든잡 같은 걸 오늘 했는데, 그렇게 그 TV에서 나오는 걸 각색해서 그 뒤에 그 사람들을 숨기고 아이들이 이제 혼란스럽게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답을 해나가는, 찾아가는, 그래서 아이들이 아, 저럴 수도 있구나라는 걸, 그 삶의 이야기를 결대로 또 그렇게 이제 집단적으로 받기도 하고, 때로는 스몰 사이즈로, 때로는 진로 특강으로, 때로는 전체김으로,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넣어주는 그 사람의 삶의 결들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게 어쩌다 꽃모의 두보절입니다. 전 사실 성장과 변화라고 말할 때 가장 두렵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전에 자기 고백을 하자면 제가 가장 많이 성장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가장 큰 수혜자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의 자기 정당성으로부터 제가 사회와 유리돼 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사회적 정당성으로 확장할 수 있는가의 질문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연구원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왜 대표님은 협력하라고 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협력하려고 처음에 노력하면 혼자 하는 게 훨씬 쉽다. 그런데 9시 퇴근해야 되는데 일을 서로 나누면 7시 가잖아. 이렇게 말해 줍니다. 이건 아주 이제 단순한 차원에서의 표현이고요. 사실은 같이 어떤 것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성장과 그 변화보다 어떤 의미를 찾았는가.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자기로부터 나와야 하는데, 아이들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거는 특히 이제 아지트 프로젝트에서 제가 배웠던 거는 아주 사소한 거지만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공부를 완전히 해체했을 때 상대의 것이 들어온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임에도 대단한 그 진리인 것이죠. 그걸 아이들을 통해서, 그것도 초등학생 통해 배웠다는 건데, 이제 승기리의 사례인데, 그 아이가 이제 그 아지트 프로젝트 과정에 그 초등학교 1학년하고 고학년이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이 아이가 이제 자기는
키도 작고 뜀박질도 빨리 못하니까 형아가 10번 미끄럼을 탈 때 자기는 한 번 타니까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정교 회의에 저희를 불러주셨는데 너무 이제 다툼이 커지니까 이걸 어떻게 프로젝트로 좀 풀어주면 어떻겠나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된 프로젝트였는데 자기는 형아한테 자기를 좀 더 타게 해달라고 했는데 형아가 이제 말도 세고 키도 크니까 동생 말을 이제 안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화나고 열받는 거를 풀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합의가 된 것이 그 아지트 프로젝트예요. 그 논의의 과정에서 그 4학년 아이는 땡크를 그리고 여기 그 1학년 애가 해파리를 그리는데 4학년 애가 1학년 애한테 해파리 나쁘니까 그리지 말라고 하니까 형아가 말을 하니까 이제 못 그렸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형아는 땡크를 막 그려요. 그러니까 아니 해파리는 그리면 안 되고 땡크는 왜 그리면 돼? 이제 이렇게 아이가 의문을 제기해줘. 그래서 물었더니 논의의 과정에서 아이들이 낸 결론이 정말 감탄스러운 것이 해파리도 사람도 땡크도 사람을 향하지 않으면 그래도 된다. 깜짝 놀랐어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젤패드라고 하는 걸 이제 논의 과정에 상당히 많이 1년이면 거의 한 모둠당 몇십 장씩을 이제 작성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아이들이 이제 낙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낙서냐, 낙서가 아니냐 이제 불이 붙게 됐는데 아이들이 내는 결론은 뭐냐면 기록한 내용을 훼손하지 않으면 낙서가 아니다. 그 또한 정말 거의 경이롭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결론을 내는 이 자체가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걸 체감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왜 저의 성장이라고 하냐면 제가 43살에 여기로 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오스카 와일드의 그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너무 좋아해서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5학년쯤 돼서 꿈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우리 담임선생님이 꿈이 뭐냐 그래서 저는 행복한 왕자의 동상처럼 되는 거였고 그게 너무나 궁금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정말 정말 그걸 찾고 싶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건 꿈이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선생님 되게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은 선생님이 그 한 말은 나한테 정언명령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와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그거를 꺼낼 생각도 못했을 뿐더러 기억 자체를 소환할 수가 없었는데 이 프로젝트 과정에 그거를 소환하게 됐고 그 계기는 우리 아이한테 여기서 개발한 걸 적용하는데 아이가 저한테 엄마는 항상 공부하라고 학원 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엄마의 모든 눈빛과 태도가 그렇게 살면 알바 인생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었어 라는 말하고 기가 막히게 오버랩이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이 결국 나는 나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아이를 존중했다고 말하는데 아이는 내 안에 없었구나. 모든 나의 잣대로 내 몸과 눈짓으로 몸짓으로 아이를 훈화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교실의 아이들도 내가 말하지 않고 질타하지 않지만 다 느낀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인간이 자기 내면의 진실에 근거한 행위와 언행을 했을 때 아이들이 그 수업이 부족해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치를 결과로서 보인다고 봐요. 이게 이제 제가 성장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일단 정해진 모델을 닮아가지 마시라. 저조차도 닮지 마시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라면 그 수명성은 짧을 것이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한계에 부딪히면 그 직면에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설령 지자체 장의 의지가 없더라도 왜 이걸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지역의 논리에 맞는 명분을 반드시 찾으셔야 되고 연구를 통해 찾으면 더 좋고요. 이제 그런 과정이 첫 번째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 명의 공무원을 만나더라도 진솔하게 만나기를. 그러면 반드시 그분이 때가 되면 아군이 된다라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첫 번째 그림이 있었는데 진행하면서 변형이 많이 됐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초창기 2013년도에 그렸던 교육청과 지자체 한 명씩 배치하는 그 그림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고 이조차도 전 정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생물처럼 끊임없이 변할 거고 기본 방향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봐요. 대신에 큰 틀의 방향은 패러다임이 바뀌면 또 그것도 이제 바뀔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역할이라기보다 교육청이 가진 틀을 해체하면 저는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교육청의 조직 내에 너무 오래 생활한 그 공조직이기 때문에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완주가 이 실험이 가능했던 거는 그 서울시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훈련을 받고 몇 년씩 훈련을 받고 저희와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파견된 공무원의 3명 이상이 저희 담당자였어요. 그니 저희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을 수가 없었죠. 물론 이제 과정에 정치적인 바람이 조금 있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립에는 사실 영향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그렇지만 어느 지자체나 위기가 계속 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지자체를 상대하는 사람들은 상대하기 전에 이걸 누군가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모델을 답습하지 마라. 그 지역의 뭔가를 가지고 그 지역의 환경과 조건에 맞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조건에 맞는 상황이 다음도 변할 수 있다. 그 조건이 좋지 않다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을 고민하고 2단계에서 좀 좋아졌을 때 다음이 변형시키면 된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에 선행된 것들은 참고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이제 지자체에 관련한 것들은 끊임없이 행정적 절차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관계로서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사실 아이들도 저도 이제 전도일을 통해서 글자로 읽었던 전도일을 완주해 와서 가슴으로 다시 읽게 됐는데요. 그 박철원 교수님 번역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아동 청소년은 그 애정과 관심에 의해서 성장되어진다는 내용이 거기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 어른도 똑같아요.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통해서 관계에 났을 때 꼼수가 덜 설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면 끊임없이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떨 때는 그 문 앞에까지 가서 똑똑을 못해서 들어가지 못한 일도 저도 많았습니다. 교육청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몰라서 수도 없이 머릿속으로 고민하다가 20개를 고민하고 한마디 한 적도 있고요. 또 어떤 날은 고민 전혀 안 하고 갔는데 그 상황이 그냥 자연스럽게 된 적도 있고 이것은 일상 안에서 예고치 않은 것들에 대한 그 사실 감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노력하면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행운처럼 수반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결국은 진실한 관계, 관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내 것을 버리는 것 안에 가장 그 중용이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는 제 신념이 하나씩 무너질 때마다 저의 것을 해체해서 뭔가를 받아들였지만 그 간극에 들어왔던 것이 저 자신에 대한 흔들림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오래도록 목숨처럼 내 안에 잡혀져 있었던 자리 잡았던 나의 세계관에 흠집을 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육에 대한 근간이 흔들리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저는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를 상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걸 매일 봐요. 처음에 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너무 많이 읽히니까 괴로웠어요. 근데 이제 논의하는 연구의 과정에서 이것을 옳고 그름으로 볼 게 아니라 저 구도를 어떻게 조절해 낼 것인가라고 이해하고 보려고 놨을 때 그 공정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것이 나의 신념이었는데 올바르지 못한 거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한다라고 대처해 왔고 사회 부정의에 대해서 나의 신념을 아주 강력하게 그 샤우팅했던 나의 삶의 습 안에서 그걸 중단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에 눈 감아야 하는
나 스스로에 대한 배신이어서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우리 연구원들하고 같이 그거를 용기 주고 만들어가고 우리 매기자들하고 그걸 연습해내면서 지금은 조절해내는 걸로 이게 조금의 발전적인 변화가 조금 있었죠. 이제 그렇게 내 것을 놓고 해체했을 때 아이들이 스미듯이 들어오는 놀라운 그 체험을 하면서 내 것을 목숨처럼 알았던 신념을 깼을 때 그것이 무엇을 주는지에 대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저에게 이 지역에서 제가 얻었던 가장 큰 선물 같은 것 같아요. 예. 정답은 없어요. 그냥 지금도 오늘도 지금 오전에 아이들하고 수업을 잠깐 하고 왔는데 그렇게 9년이 넘도록 해체 작업을 했음에도 여전히 제 습이 빠지지 않아서 불편함이 오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함이 왔을 때는 되돌아봐요라는 신호임이라고 예, 저한테 계속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언저리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소한 대화 하나라도 마치고 나서 불편함이 발생한다면 그건 반드시 뒤를 보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걸 가슴에 새기고 가시면 큰 일을 하시는데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